제가 평화협정이 되고 나면 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목이 빠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비핵화도 아니고 문재인과 합의한 내용에 보면요.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 속에서 미군 철수의 의미를 미국과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또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 등을 막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되면 미군이 있을래야 있을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미군의 존재를 규정하는 유엔 사령부와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고립된 미군이 무엇을 근거로 전쟁이 없는 한반도에 남아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게 아니죠. 전쟁이 없다고 시효를 하는 남북 간의 정부 간의 합의를 본 한반도에 미국이 무슨 명목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미국 안에서는 죽어도 그래도 이 미국이 한국에 미군이 중둔하는 것이 러시아와 미국을 견제하는 동북아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종북 좌파들은 한국이 가라 해도 미국이 안 떠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평화협정이 되어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문재인 스스로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서 북한이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문재인 이하 전부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이야기를 하면 3개월 안에 반드시 현실화된다라는 것을 제가 한 4, 50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 이 뉴스 브리핑에서 문정인이 등장한 횟수를 여러분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50번은 더 넘게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정인이 전에 한번 보세요. 한미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또 전략자산이 들어오면 안 된다. 북한이 올림픽에 올 거다. 공동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들이 황당하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찬성할 거다. 자,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정인이가 어제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외교 잡지입니다. 여기에 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정과 약속이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 스스로 물은 뒤에 평화협정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 특보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말을 하면서 주한미군은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4월 19일 언론사 사장단하고 정상회담을 앞둔 강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문 특보는 김정은의 남북회담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 김정은이 비핵화의 조건,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 배제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굳이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문정인의 의도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안 떠나고는 못 빼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 그렇게 있고 싶어 하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많은 좌우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도 오류를 저지르고 있고 한국의 우파도 저지르고 있는 오류 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미국이 한국에서 쉽게 안 떠날 것이다. 그런데 좌파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자연스럽게 떠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이 안 떠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작전입니다. 거짓 작전이죠. 그런데 한국의 우파는 막연한 한미 동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미국은 끝까지 우리하고 동맹을 할 것이다라는 상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켈리와 트럼프의 불화설을 이렇게 미국발로 보도가 됐지요. 그 속에서 켈리 비서실장이 자신에 대해 미국을 재앙에서 구원하고 있는 구원자로 묘사를 하면서 백악관 참모들에게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여러 차례 불러왔다고 MBC 방송이 8명의 전 현직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자, 정책 이슈나 정부 기능의 이해에 있어 트럼프의 지적 능력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켈리가 내뱉으면서 트럼프 이 역할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켈리 자신이 참사에 맞서서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충동을 제어하는 외로운 방어벽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는가 하면 미국의 이민자 문제를 갖고 충돌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켈리가 일부 외교 정책과 군사 문제에서도 트럼프에 대항했다라고 미국 여러 관리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자, 2명의 관리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 전 2월에도 두 사람이 심한 언쟁을 벌였는데 이때 켈리 비서실장이 강하고 성공적으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단념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백악관 대변인들은 이걸 부정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는 걸 본 적 없다 했지만은 이 방송에서는 켈리가 내가 없었으면 3차 대전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며 대통령은 탄핵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충동적인 결정에 대해 균형추 역할을 하는 장성 출신의 비서실장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백악관은 매우 혼돈스럽고요. 정말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MBC 방송에 켈리 비서실장은 해서는 안 될 길을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켈리가 엄청나게 싸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삼으려 했고 켈리가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통제해서 막았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한 모금 만찬에서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무역에서도 돈을 잃고 군대 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면서 주한미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주한미군 철수를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말이 트럼프 입에서 나왔다면 아마 한국은 경제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최근에 매티스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동맹국가 논의하고 북한과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이제 주한미군이 한마디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어요. 자, 청와대는 지금 이 문제, 문정인이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평화협정 뒤에는 주한미군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에 대해 주한미군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요, 기자들을 만나서 문정인 특보가 그렇게 말한 게 뭐냐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특보에 임명한 것은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 주한미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이미 한 바가 있고 평화협정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청와대가 하는 부분은요, 이거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문정인이 말이 정답이라는 것은 거의 확률 100%의 예언자죠. 자, 청와대 문재인 떳떳하게 솔직히 국민 앞에 평화협정 뒤에는 미군 철수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씩 살금살금 지금 자신들의 계획대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미군을 쫓아내고 결국 사기 비핵화 협정을 미국하고 북한에 맺게 해서 좀 사기 기질이 있는 트럼프와 사기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사기꾼인 김정은이를 붙여가지고 둘이 안 될 줄 아는 사인을 하게 하고, 일단 사인만 하고 나면 그 사인이 마르기도 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군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써야 하고 DMZ를 열어 제끼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말을 그렇게 안 하죠. 지금 제가 작년 초부터 평화협정 서명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평화협정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제가 그 말을 할 때 과연 평화협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제 방송 듣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지금 평화협정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마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이 미군 철수하고 연결된다 하면 국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겠죠. 또 이제 이걸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문정인이가 떠들어대고 미국 보고 이번에 북한한테 이거 선물로 주고 해결하라고. 문정인의 역할은 바람잡이입니다.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면 충격이 클 거니까 어느 시점에 몇 달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고를 하고 그게 한국에도 보도가 되고, 우리가 평화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세요. 사이비 종교단체니 이런 것들 끌고 종북들 이렇게 뒤로 약간 빠지고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서명받으러 다녔잖아요. 그러고는 국민들 다수가 평화협정에 대해서 면역이 되고 그것이 전쟁을 막는 평화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결국 평화협정을 이제 체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올해 안에. 자, 정말로 상식이 있는 좌파라면 비핵화를 하는 것을 최종 확인한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핵하고 평화협정이 연결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 북한이 없는 것을 도발해서, 지금 북한은 핵이 굳이 필요 없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 편인데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해구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지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없애고 안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제재나 압박은 우리가 안 해주고 경제적인 지원은 조금씩 하던 것처럼 해줄 수는 있지만 핵을 없애는 조건으로 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군 주둔은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부터도 한국 땅에 지금 몇 년째입니까? 미군이 1945년에 왔다가 잠깐 철수했다가 50년에 와서 지금까지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8년째 지금 있는 거예요, 한국 땅에. 그 전에 있었던 3년까지 합치면 71년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안 만든다고 그걸 트럼프가 미군 철수하고 엿바꿔 먹고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을 해준다면 트럼프도 역적이지요.
트럼프 신주 모시듯이 떠받들지 마세요. 저거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적당하게 쇼로 이렇게 핵을 합의해주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합의해주면 저자도 정말 저주받아야 될 자예요. 그런데 문정인이가 이제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자, 한미동맹의 상징이 미군이고요. 미군이 만약에 없는 한국을 상정한다면 그것이 무슨 미군이 지금 28,000명, 지금 32,000명까지 늘어나 있다는데 그 미군이 군사력으로 가지는 부분보다도 상징적인 위치가 매우 중요한 거죠. 한국을 지도상으로 한번 보세요. 한반도 자체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고 그 반을 중국과 러시아의 꼽은 격인 전 세계에서 최악의 공산 독재자 김정은이 왕조처럼 다스리고 있고 거기 끝에 붙어 있는데 이것이 협상으로 모든 게 마무리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쟁 없이 산다고 하는 걸 믿으면서 미군이 빠져버리면 한번 보십시다. 중국은 한반도에 미군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미군이 없고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 벗어나 있다면 중국은 일본과 국경을 사실상 맞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본이 전방위 초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을 남북한을 합쳐가지고 국가연합 형태로 좌파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통제한다면요. 중국은 그야말로 자신의 이 어금니가 하나 앓고 있는데 이게 빠져버리고 한국을 자기 영향권 안에 둔 겁니다. 미군 철수는요. 우리가 미국에서 벗어나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된 한국의 이 한국 국민성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좌파적 국가로 전락해 갈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국가연합을 곧바로 맺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는 그냥 미군이 외국군으로 한국의 자존심 상하게 주둔한다 이런 좌파적인 논리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미군이 빠지게 되면 한국이 미국의 모든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받아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경제 성장에도 미국과 연계되어서 성장해왔고요. 우리가 중국 때문에 최근에 돈벌이 좀 한다 눈이 멀었다가 사드에서 얻어 터지면서 중국과의 경제적인 연계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요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한테 그런 적 없어요. 트럼프 이전까지는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사회 시스템, 철학, 가치, 비전 이 모든 것을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미국이 빠져버린다는 것은 한국이 그 이후에는 거대한 범중화권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가야 한국의 번영과 발전이 유지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북한을 흡수하든지 해야지 그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이 해소되고 미군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군사력도 해체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군축부터 시작해서 서해안이고 DMZ고 다 열어 제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층의 반 이상이 좌파적인 상황에서 북한과 마주하고 중국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암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정인이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 말라고 10조 들어서 평택 기지를 이전했습니까? 저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미군이 나가는 겁니까? 자, 문재인, 문정인, 임종석이 서훈이, 정호영이 이 5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70년간 누려온 이 번영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까? 저는요, 국민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고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가짜 평화 쇼에 놀아나고 있어요. 자식이 그러면, 예? 형제가 그러면, 친구가 그러면 아니라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요.
진짜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 45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로 다 썩은 문드러진 망해가는 저 나라에, 북한에 세계 무슨 10위권인 국가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먹히게 되었습니다.